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그 AI 커뮤니티에서 제가 그 지도학습에 대해서 회귀랑 그다음에 분류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풀어보면서 어느 정도 지도학습은 뭐 제가 더 이상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피처 엔지니어링 분야인데 그 분야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딥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만 조금 알려드리고 넘어갔는데요. 비지도 학습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것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를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비지도 학습 하면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클러스터링이랑 그다음에 차원 축소 이 정도를 말씀하는데, 저는 거기는 이제 오늘 하루만 가볍게 언급하고, 저는 딥러닝을 이용한 비지도 학습에 좀 더 치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지도 학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인데요. 클러스터링이라고는 하는 거는 그룹화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정답은 없어요. 내가 이거는 A 그룹, 이건 B 그룹 이렇게 분류 문제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두 분류로 한번 나눠볼까? 세 분류로 나눠볼까 하면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 하나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8개의 데이터가 제가 취득한 데이터라고 할게요. 네, 설명한 동안 좀 실행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8개의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이것을 두 분류로 한번 나눠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실 것 같아요? 뭐 인간지능이 작동하겠죠. 딱 이렇게 이 기준점을 상대로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으로 아마 나누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닐까요? 나누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걸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적용시킬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그룹으로 나누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캡처, 캡처를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뭐 돌아가는 원리는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두 점을 그냥 임의로 찍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찍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가까운 점들을 자기 점이라고, 검은색 이거는. 가까운 애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내가 가까우니까 이 거리랑, 그 다음에 이 거리랑 비교해봤더니 이 점이랑 가깝잖아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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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얘는 이 거리보다는 이 거리가 가깝겠죠? 그러니까 검은색. 이렇게 해서 그냥 그룹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 보이나요? 이렇게 너무 쉬워 보이죠? 근데 그러면은 처음 선택한 점에 따라서 그룹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리 기반으로 그룹을 나누고 싶은 거죠. 거리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그룹을 나눌 건데,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검은색, 여기 빨간색. 만약에 이렇게 초반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검은색 그룹은 거리 기반일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빨간색 그룹은 거리 기반이니까 이렇게 다 빨간색 그룹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나눌 거냐? 이 두 개, 내가 선택한 이 두 점의 평균으로
검은색을 옮깁니다. 평균이 한 이쯤 될까나요? 이렇게 평균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6개가 한 그룹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이 빨간색 평균을 여기에 중간, 평균이 한 이 정도 되려나? 평균을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 이 영역을 다시 그리는 거죠. 잠시만요. 설명을 하려니까 어렵네요. 네, 그냥 대강 일단 할게요.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이제 여기랑 이거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뭐 우연찮게 이제 이 거리가 더 가까우면 이게 이제 한 그룹으로 뭉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까운 거 이렇게 한 그룹으로 뭉기겠죠. 그 다음에 원점을 이거 4개의 평균으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얘도 이거 4개의 평균으로 원점을 기준점을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또 평균을 구했더니 이거 4개 그대로 평균이고 평균이 그대로고 그래서 원점이 그대로겠죠. 얘도 원점이 그대로일 거예요. 더 이상 평균에 이동이 없다 하면 이제 여기서 클러스터링을 맞추는 거죠. 그룹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클러스터링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K-민즈 알고리즘인데요. 이걸 이제 개량하고 뭐 더 좋은 알고리즘 같은 걸 붙여가지고 더 개량되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 한 이 정도 원리, 작동 원리만 알면 나머지는 뭐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뭐 일일이 이렇게 알고리즘을 구현해보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자세히 안 다룰 거니까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미리 다 구현을 해놨고요. 그 중에 K-민즈를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2개로 할 거고, 이 점이 1,1, 1,1, 1,2, 2,1, 이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8개 점이 있고, 이것을 클러스터링 해봐라 했더니 라벨을 찍어보면 여기가 이 4개가 1로 찍혔고요. 이 4개가 0으로 이렇게 찍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2그룹으로 나눴는데 4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죠? 4그룹으로도 나눠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그룹으로 나눠봐 하면 찍어보면 다시 1,1이랑 1,2 그러니까 이게 3번, 이게 0번, 이게 3번, 0번 이런 식으로 찍히네요. 그 다음에 2번, 1번, 2번, 1번. 그러니까 이렇게 뭉게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그룹으로 다시 나눠볼게요. 2그룹으로 나누면 아까처럼 1, 1, 1, 1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눴을 때 1.5, 1.5 한 여기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을 예측해봐. 무슨 그룹이지 이거는? 하면 네, 1번 그룹에 될 거고요. 5.5, 1.5 여기쯤 있는 점이죠. 여기쯤 있는 점을 예측해봐 하면 네, 당연히 0번 그룹이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답 없이도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클러스터링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차원 축소입니다. 차원 축소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알고리즘인데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할 때 저희가 데이터가 데이터의 피처가 2종류가 있는 거죠. X1 피처, X2 피처 이거의 조합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얻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관성이 있어 보이죠. 뭔가 두 피처 간의 관계가 있어 보여요. 이럴 때 피처 하나를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가 이걸 x1에 관련된 피처라고 하고 x2에 관련된 피처를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런 데이터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상관성이 있어 보이죠? 이러면 피처를 줄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피처를 하나로 줄이고 싶다 하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냥 x2를 무시하고 뭔가 상관성이 있으니까 x1만 가지고 이렇게 x1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x2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x1을 버려볼까? 하고 이렇게 이 값들 가지고 이 데이터를 설명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처를 줄이는 것보다 좀 더 좋게 피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좀 느낌이 오시나? 얘가 대강 한 이런 상관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런 선을 긋고 이 값을 기준으로 피처를 세우면 안 될까? 피처를 나타내면 안 될까? 그럼 좀 더 정확하겠죠. x1, x2 느낌보다는 이 선에 투영시킨 이 값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PCA인데요. 뭔가 주성분 분석인데 뭐 이거는 행렬 쪽 공부하시면은 당연히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행렬을 대수학을 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형대수를 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강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고 고유값 그 주성분 방향으로 투영시켜서 그 값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코드를 잠깐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PCA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고 피처가 지금 두 개인데 두 개로 나누면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이렇게 일단 피처를 두 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핏 시키고 나면 첫 번째 데이터 가지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첫 번째 값 가지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99%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주성분이거든요. 이쪽 방향이 주성분이고 이게 두 번째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컴포넌트 보면 나머지 0.005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고요. 주성분, 이성분으로 이 값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수직 투영해서 이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 개로 이제 투영하면 정확하게 이 값들이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각화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냥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쭉 찍어봤는데요. 이런 직선의 그래프 같은 게 나오죠. 결국은 이 그래프 값들을 나타내는 건데 네, 아무튼 이렇게 차원 축소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비지도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